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부터 이제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5년째 슬로프에 있는데 이렇게 변해가는 몸 그리고 다양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지도자한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들을 막론하고 사실 즐기는 스키어 분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저는 가장 행복해 보이고 가장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는 좀 즐겁고 행복하게 잘 타실 수 있도록 저의 다양한 경험들과 그런 이렇게 변해가는 신체의 어떤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자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17년간의 데모 생활을 하고 그리고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출산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복귀하는 데까지. 그렇지만 물론 한 시즌만 쉬고 바로 복귀했기 때문에 다들 별 문제가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5km 러닝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운동을 통해서 다시 슬로프에 쓸 수 있는 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시즌이 임박해 있지만 사실 지상에서의 운동과 훈련이 스키를 잘 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스키 타기 전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오른다거나 아니면 쇼파 같은데 이렇게 다리를 걸고 이렇게 런지 자세를 한다던가 스키를 탈 때 필요한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스키 시즌을 같이 보내신다면 훨씬 더 고속 계열이나 슬로프 경사가 센 데에 가셨을 때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저 인스타 계정에 깡스키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운동하는 걸 약간 스케치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둘째를 출산하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운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또 벨클과 함께 제가 이렇게 시상대에 설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던 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요네와 그리고 벨클스키가 굉장히 저는 처음 신었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장비에도 도움을 좀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챕터를 2개를 준비했어요. 원래 항상 제가 마지막 순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싹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첫 타임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즌 동안에 어떤 생각들을 쭉 하면 좋으실지 큰 그림을 좀 그렸고 두 번째 PPT 자료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시즌에 스타트하면서 좀 편안하게 스킹을 연습하시면 좋을지 이렇게 2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와 인터스키로 나눠지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대충 이미지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경기 스키에서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미지. 그렇지만 우리 인터스키에서는 컨트롤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사와 어떤 그 종목이 주어진 어떤 인터벌, 턴의 간격들을 생각하면서 컨트롤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레이싱 같은 경우는 기록 경쟁이면서 최단 거리로 가장 빠르게 강한 외경이나 외항 그리고 빠른 조작, 타이밍 그래서 스키판의 위치를 변화를 인식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다면 우리가 타는 인터스키는 좀 퍼포먼스 가장 어떤 좋은 이상적인 자세로
활주하면서 적절한 외양과 외경, 그리고 스키 움직임에 따른 조작 타이밍, 그리고 중심의 위치 변화를 잘 인식하면서 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가볍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은 아니고 가장 요즘 인터스키의 레이싱화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기술 포인트인데, 그래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즘 현 어떤 레이싱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적인 활주 라인. 약간 둥근호가 아닌 약간 나이키 턴의 짧은 회전 이후에 직선의 움직임을 통해서 빠르게 활주하는 이 직선적인 활주 라인이 대두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버티컬 무브먼트라고 해서 회전하는 호의 앞쪽, 안쪽, 그리고 내가 진행하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중심 이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깊은 발목 각도. 그러니까 부츠를 신고 있는 발목이 어떻게 깊어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츠 신고 있는 이 안의 앵클, 발목이나 또는 전체의 정강이 각을 깊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설면에 대응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스키 컨트롤도 향상되고 또 후경 밸런스에서 극복이 되어서 훨씬 더 좋은 깊은 활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가 사실 일반 스키어분들한테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깊고 강한 이런 발목의 사용을 이번 시즌에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시즌을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효율적인 회전 자세인데, 우리가 평지라면 내 골반과 어떤 스키가 향하고 있는 것이 정대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경사에 있기 때문에 경사에 의해서 생기는 전후차에 의한 자연스러운 신체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신체의 방향들이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는 것을 적절한 외양 외경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평지가 아닌 슬로프에 서 있고, 슬로프에서는 항상 아래쪽에 위치한 스키나 하체나 그리고 어떤 내 신체 모든 관절들이 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신체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신다면 안쪽으로 기대지 않고 바깥발의 좋은 하중우에 의한 턴을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했던 부분이 교차 운동인데요. 턴의 도입에서도 아까 버티컬 무브먼트를 통해서 중심에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고, 이 교차 운동은 턴과 턴 사이를 말하는 것인데, 오버크로스와 언더크로스의 믹스를 통해서 전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경사가 완사이거나 저속일 때는 사실 언더크로스의 이미지보다는 오버크로스의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하게 저속에서는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크로스는 스키판과 내 하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 상체의 중심이 스키판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말하고요. 언더크로스는 내 신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으로 뻗어져 있던 스키와 하체가 내 신체 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언더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교차 운동을 통해서 빠르게 전환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활주력이 좋은 스키잉이 되어집니다. 근데 시즌 초에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처음에는 오버크로스로 내 신체 중심이 스키판으로 올라갔다가 버티컬 무브먼트로 턴에 도입을 하는 이런 연습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턴이 잘 진행되어 다음에 다시 내가 스키판으로 올라와서 도입하는 이 연습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오버크로스의 동작들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언더의 느낌, 턴 전환해서 이 스키의 하중을 줬던 리바운드에 의해서 하체가 내 몸 밑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또는 그런 힘들이 약했을 때는 의식적으로 내가 다리를 살짝 구부려주면서 중심이 내 몸 밑으로 들어오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런 교차 운동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스의 형태로 전환을 통해서 다음 턴으로 진입하는 전환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미지적으로 직선의 활주에서는 이런 이미지로 내가 내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둥근 호로 회전을 했다면 조금 이번 시즌에는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느낌. 스피드 컨트롤이 좀 더 된다면 이 직선의 방향을 좀 더 아래쪽으로 놓으면서 턴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런 트랙을 우리가 도는 어떤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는요. 코너의 정점에 최대한 안쪽으로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통과하는 것이 속도를 적게 줄이면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좀 이미지 메이킹 하실 때 직선으로 가서 짧고 빠르게 턴을 하고 다시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좀 활주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미지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다음 버티컬 무브먼트, 이거는 어떤 지도자여도 다 강조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중력 방향의 힘을 사용하면서 내려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심이 스키 탑 쪽으로 잘 향하면서 그리고 진행 방향 쪽으로의 중심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스키판에서 내 몸이 뒤로 빠지거나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중을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심 이동, 버티컬 무브먼트가 또 중요한 포인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 제가 프로 트레이닝이나 다이나믹 롱턴을 저는 시즌 초에 많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연습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그때도 탑을 의식적으로 턴의 안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면서 궤도의 바깥쪽으로 발바닥 전체로 스키 면을 휘어뜨려서 스키의 회전력을 만드는 이런 탑 스티어링의 방법을 좀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냥 단순히 이 스키판을 휘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탑 스티어링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버티컬 무브먼트 이후에 스키를 컨트롤해 나가는 느낌을 잘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탑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을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발목과 정강이 각도가 스트레이트 라인을 만들 때 빠르게 회전을 할 수 있고, 또 이 발목 각도가 얕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 반발력이 세졌을 때 후경이 밸런스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키의 하중을 줄 때 조금 더 깊은 발목과 정강이 각을 통해서 턴을 만드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전 자세에서는요, 이렇게 게이트로 사진이 표현되었지만 항상 우리가 턴을 하는 턴의 정점에서는 신체 중심이 항상 스키판의 가운데 위치하면서 원심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활처럼 휘어진 자세, 뭔가 꺾이거나 비틀어지는 자세가 아닌 활처럼 휘어진 자세를 통해서 효율적인 회전 자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스킹 시에 시즌 초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스타일에서는 신체 아래 항상 스키판이 위치하고 중심의 위치 변화에 따른 전환이 필요. 아까 오버크로스와 언더크로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하력에 의한 가압 타이밍. 슬로프 경사가 세지거나 그리고 스피드가 빨라졌을 때 가압의 타이밍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슬로프든 어떤 종목을 타든 거의 다 비슷한 타이밍으로 가압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스키가 떨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스키가 컨트롤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사도와 그리고 외력의 크기들을 생각하면서 가압의 타이밍을 항상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즌 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슬로프에 딱 섰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종목을 내가 연습하면 좋을지 딱 정리를 해놓은 파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죠. 부츠 텅을 지지하면서 발바닥 전체로 항상 하중, 감각을 느끼는 거.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부츠를 신고 슬로프에 서는 순간 놓치기 쉬운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츠 텅을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으로 다운을 하면 이제 뒤꿈치가 떠버릴 수 있으니까요. 항상 발바닥 전체로 하중하는 감각을 항상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 두 번째 거는 이제 작년 뭐 재작년 아카데미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서 있을 때 견갑골 쪽으로 이렇게 팔꿈치를요 살짝 이렇게 내려보시면 견갑골 뒤로 해서 코어 쪽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발바닥 전체에다가 이렇게 하중을 실어주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제자리에서도 한번 해보실까요? 팔을 가볍게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내려보세요. 살짝 약간 쪼는 느낌? 약간. 그러니까 견갑골 밑으로 해서 코어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근데 스킹할 때도요, 요런 느낌을 살짝 가져가시면 이 팔꿈치가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 또는 혹은 그냥 아무런 어떤 코어 쪽의 하중을 의식하지 않고 탈 때보다는요 훨씬 더 코어 쪽이 단단해지면서 하중을 줬을 때 훨씬 더 스키판에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어의 힘을 사용하여서 프레스한다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초에 그래서 이제 프로브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표현을 지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왜냐면 이제 이 정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즌 전에 기술에 대한 궁금증과 이번 시즌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스킬을 타야 될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중상급자 이상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뭐 그런 어떤 높낮임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구력들이 굉장히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킹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시즌 초니까 무조건 아주 기초적인 동작부터 해봐야지. 근데 나는 재미가 없어 기초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브 트레이닝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브 보겐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약간 상급 기술로 가기 위한 A자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시에서 1시로 갈 때 버티컬 무브먼트인데 그때는 인사이드로 A자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티컬 무브먼트를 통해서 내 중심이 스키의 앞쪽, 턴의 안쪽, 아랫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했을 때 인사이드였던 스키가 중심 이동에 의해서 안쪽 스키는 미세한 인사이드 각에서 플랫한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플랫해진 만큼 바깥쪽의 각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중심 이동을 통해서 스키판의 변화되는 감각을 통해서 내가 프로브 트레이닝이라던가 그리고 바깥쪽에 각이 깊어지는 것들을 같이 느껴보실 수 있는 버티컬 무브먼트 구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탑을 스티어링 하면서 탑이 아래쪽으로 진행되면서 감각적으로는 만약에 제자리에 있다면 어떤 느낌으로 프레스를 해야 되냐면 내 중심이 살짝 이동한 상태에서 바깥쪽이 탑, 센터, 테일 모두가 프레스 되어지는 느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이 밀어내고 펴지는 동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자리에서 제가 지금 표현을 드리니까 탑, 센터, 테일 모두가 이렇게 밀렸지만 사실 회전 중에는 탑 스티어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동작을 취해 주더라도 탑이 안으로 움직인 만큼 테일이 회전하는 후에 바깥으로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질 때는 약간 테일 쪽이 더 많이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내가 느끼기에는 탑, 센터, 테일 모두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으로 프레스를 해줘야지 스키 전체가 휘어짐을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버티컬 동작을 통해서 중심 이동을 하고 바깥으로 탑 스티어링을 진행하면서 탑, 센터, 테일 모두를 바깥으로 프레스하면서 밀어내고 펴지고 버티는 동작들을 통해서 스키의 회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4번 구간을 지나면서는 버티는 동작을 통해서 원심력이 가장 큰 구간을 지날 때 버티면서 압력을 유지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깥으로 밀어내고 펴고 그리고 버티는 동작을 유지하면서 이제 안쪽 고관절이 경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고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안쪽 무릎이 올라와지는 이제 이 고관절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무릎이 내 가슴 쪽으로 올라와지는 모션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동작에서 펴지고 버티고 있다가 외력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 신체 중심이 스키판으로 올라와지는 오버크로스와 다리가 살짝 구부러지는 언더크로스로 전환을 하면서 다음 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 그러면 이 4번 구간이 저렇게 길었네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4시 30분부터 하게 되면은 그건 저속 완사기 때문에 외력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4시 반까지만 버티다가 천천히 릴리즈, 내 중심이 올라와지는 동작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경사가 세지거나 스피드가 좀 빠를 때는 더 5시 반까지도 버티다가 마지막 30분 구간에 언더와 오버의 동작들을 믹스해주면서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것은 무조건 4시 반까지 원심력이 가장 큰 구간까지 내가 하다가 휙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와 경사에 따라서 스피드가 셀 때는 좀 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구간에 되게 찰나로 탁 바꿔서 다음 턴으로 도입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 트레이닝들이 좀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자로 트레이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빨리 11자로 달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 롱턴이라는 종목을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12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반에 내 신체 중심이 스키판으로 올라가는 오버크로스와 다리가 이제 살짝 구부러지면서 중심이 내 밑으로 들어오는 언더크로스를 통해서 릴리즈가 잘 이루어졌다면 턴 초입에 발목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사이드 각 세팅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상급자 이상의 스키어분들은요 세팅 능력이 좋으신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반드시 안쪽 무릎과 안쪽 발목이 바깥쪽 무릎 발목과 동조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안쪽이 좀 덜 넘어가고요 바깥쪽 각이 깊게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약간의 삼각다리 모션들이 턴 도입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벅지 사이에 공을 끼고 트레이닝을 평소에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 슬로프에선 공을 끼면 빠지니까 그죠? 근데 유럽에 가서 하계 전지훈련을 이제 하게 됐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유럽 지도자들이요 아이들의 이 옷에다가 고무줄로 이렇게 고무줄을 연결해서 공을 끼고 허벅지 사이에 두고 스킹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이거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은 풍선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쪽 발이 바깥쪽 발목 각과 정강이 각들을 깊게 만들 때 항상 같이 동조화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표현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인사이드 각이 시작이 잘 되면 그래서 항상 시작은 아래에서부터 스키판하고 가장 가까운 작은 관절, 발목, 무릎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가야지 이 밑에 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에 큰 각을 먼저 사용을 해서 바깥쪽에 각을 만들어 버리면 중심이 안발을 타게 되면서 바깥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뭐 바깥발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바깥발의 하중이 없기 때문에 다음 턴에 가압의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 프로그 트레이닝에서처럼 인사이드 각이 잘 세팅된 이후에 내 하체가 밀어내고 펴지는 동안 탑 스티어링이 이루어지는 것과 탑 센터 테일 모두가 프레스를 통해서 스키의 휘어짐을 만들면서 밀어내고 펴지는 그리고 버티는 동작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압력을 유지하는 구간을 통해서 스키의 힘뿐만 아니라 계속 내가 회전을 빠르게 해나갈 수 있는 힘들을 유지하는 구간을 지나서 원심력이 가장 큰 구간에는 버티게 되는데 그때 버틸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쪽 고관절의 여기 각은 경사에 따라서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완사일 때는 고관절이 무릎보다 높게 위치하게 되겠지만
경사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무릎하고 고관절의 그 높이가 같아지는 그런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와 외력에 맞춰서 마지막 5번 구간에 항상 끝까지 버티다가 타이밍 맞춰서 내 신체 중심이 올라가는 오버크로스와 언더크로스를 믹스를 통해서 빠르게 체인지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스킹을 분석하거나 또는 어떤 잘 타는 스키어들의 스킹을 보실 때 이 전환 구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스키어가 얼마나 내 중심이 스키판으로 올라가서 이 중심이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잘 떨어지면서 회전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않고 잘 보실 수 있으면 그 스키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킹을 잘 타실 수 있게 되는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환을 그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환할 때 이 하체가 구부러지면서 얼마나 내 신체 중심 쪽으로 올라왔다 떨어지는 양을 보는 거는 우리가 영상을 찍어보면 그 급경사인지 잘 체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환할 때 이 전환 시에 무릎이 고관절보다 이만큼 더 높게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경사가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오버크로스로 각이 다 풀리지 않은 각을 언더로 각을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이나믹 쇼턴. 그래서 다이나믹 쇼턴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일맥상통한데 그 탑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바깥으로 약간 스티어링 해 나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스피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선전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턴 전반에 왜 이렇게 눈발이 쫙 날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어떤 스티어링을 쓰는 구간인데 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스티어링 하면서 턴 전반에 탑, 센터, 테일을 모두 다 프레스하면서 여기서 내가 컨트롤하느냐. 근데 여기서 탑, 센터, 테일 모두를 너무 강하고 너무 많은 양으로 컨트롤하게 되면 스피드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선수들은 그 스티어링 양을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점점점 그 스티어링의 양을 줄여가면서 중반 이후에는 카빈 쇼턴의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게 활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턴 후반에는 스티어링을 잘 사용해서 컨트롤이 잘 되었다면 그대로 압력을 유지하면서 턴 후반에는 무조건 직선으로 내려가야지 무엇보다도 더 빠르고 좋은 활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는 같게 잡아봤고요. 그래서 강수석은 시즌 초에 프로그 트레이닝이랑 다이나믹 롱턴 쇼턴을 많이 연습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저도 20대, 30대랑은 몸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시 순발력도 많이 떨어지고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좀 효율적인 스킹을 계속 타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스킹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타보고 또 다른 지도자분들께서 안내하는 방향으로도 타보고 본인한테 잘 맞고 신체에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나가시는 게 가장 즐거운 방법이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거든요.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하면 나는 그거 잘 안 되던데? 이렇게 되면은 그 뒤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지도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종목별로 시즌 초를 조금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벨프와 함께 운연회와 함께 그리고 시즌 초에 여러분들을 슬로프에서 같이 스킹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희연입니다. 제가 작년 지도자 연수회 때 이제 나의 스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 자료를 급히 꺼내서 이제 잠깐 10분에서 15분 동안 이제 그런 발표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 소개로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것들이 저에 대한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스키를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표팀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내 인터로 와서는 어떤 거를 중점으로 타는지, 그냥 제가 스키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 보통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재밌게 발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이화여대 체육과학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로 넘어온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됐어요. 스키 선수는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선수는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2005년에 스키 선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 꿈나무 선수는 이제 중학생 때 이제 꿈나무 선수 장학생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꿈나무 선수를 했었고, 그리고 되게 계단식으로 항상 밟아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꿈나무를 하고 상비군 국가대표 상비군을 하고 그 다음 국가대표에 선발을 돼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인터스키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2024년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키 선수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 저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전 지금 되게 키가 큰데 저 어렸을 땐 제가 키가 되게 작고 왜소한 어린 여자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키를 타기 전까지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되게 정반대의 예술 쪽을 하고 있었고, 전 그때 그 피아노로 뭔가 내 인생은 피아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피아노를 한 1시간 연습하면 1시간은 게임하고, 2시간 피아노 치면 2시간 게임하고, 이럴 정도로 되게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겨울 방학, 제가 그래서 부모님 몰래, 그러니까 몰컴을 엄청 많이 했었었죠. 부모님 오시면 컴퓨터 끄고 막 자는 척하고 이랬었는데, 이미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오늘 겨울방학이 시작돼서 이제 게임할 생각이 너무 신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막 어딘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 캠프에 저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게임이랑은 아예 못하게 됐고, 그렇게 캠프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맨날 울면서 스키 타고, 타기 싫은데 막 스키 타고 이렇게 그렇게 한 일주일?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그렇게 탔는데, 제가 그대로 이제 스키에 완전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런 스키의 매력에 그 어린 나이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제 게임에 몰두했던 게, 게임이랑 피아노에 몰두했던 게 그대로 스키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게임은 그때 안 했고, 뭐 피아노랑 스키랑 하다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된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정연아 너는 스키 가자 피아노 가자 라고 되게 일상생활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땐 정말 스키가 좋았으니까 스키라고 했더니 그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스키로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게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선수 등록을 하게 되고, 그냥 바로 이제 시합만 주고 장창 나가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스키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스키를 타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고 하면 경쟁과 비교, 이걸 되게 힘들었고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경쟁과 비교. 근데 제가 이 경쟁을 피하고 싶어서, 비교를 안 하고 싶어서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이제 스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됐는데요. 잠깐만 갈게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항상 제 라이벌 선수와 항상 비교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뭐 2등을 하게 되면 1등 영상을 계속 감독님이 1등 영상을 계속 틀어주시면서 얘는 이쪽 턴에서 이렇게 탔는데 너는 이렇게 탔잖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두 개의 제 영상 그리고 1등 영상을 틀어놓고 항상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난 걔가 아닌데. 그리고 또 1등을 하면 또 2등이랑 또 비교해. 왜냐면 많이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약간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대표팀을 은퇴한 오빠가 저를 가르치게 되면서, 그 코치님이 저를 가르치시게 되면서 이제 그분도 같은 선수의 입장에서 그런 비교를 했던 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이제 어제 항상 이제 저희가 레인보우 1에서 게이트 훈련을 했었는데, 어제 탔던 영상 그리고 그저께 탔던 영상을 그냥 제 영상만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항상 저는 왼쪽 턴이 안 됐다 하면서 그 영상 과거랑 현재 그렇게 비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합을 할 때도 연습 때 영상과 시합 때 영상, 너는 이제 연습 때는 이렇게 탔는데 시합 때 이렇게 타가지고 더 잘 탔어, 뭐 1등을 하지 못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저랑 이렇게 저를 비교하니까 내가 나를 더 상승시킬 수 있다, 더 향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성취감이. 그래서 그때 그 코치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엄청 많이 늘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대표팀으로 선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뭔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지도자 연수회 발표회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실력이 늘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스킬을 중점으로 타냐면요, 그냥 스키 생긴 모양대로 단순하게 타면 돼요. 전 그렇게 타요. 여러분 카빙 턴 하는 거 되게 어렵죠. 근데 사실 카빙은 발목만 세우면 그냥 카빙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작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이제 피드백을 니만 되는 거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정말 그치, 왜 다들 어려워하는 걸 나는 왜 쉽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발표를 급하게 하라고 해서 이 이후의 부분은 다 뺐어요. 다 뺐고, 그래서 내가 왜 쉽다고 느낀 거를 대부분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 이거를 이제 선수가 아닌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키는 다른 스포츠 종목보다 조금 더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해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운동신경은 공통적으로 작용이 되지만 스키는 이제 경사도 세고 이 스피드도 점점 빨라지는 이런 두려움을 먼저 극복을 해야 이제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다들 이제 운동신경은 둘째치고 이게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코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스타트 서 있는데 내가 다리가 막 달달달달 떨려.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됐었고, 이걸 항상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자로 넘어온 지 한 4, 5년이 됐지만 제가 제 강습생 분들한테 항상 어떻게 타세요? 어떻게 타라고 요구하기 전에 항상 여쭤봐요. 혹시 스키 탈 때 불안하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왜냐면 불안하면 제가 말하는 거 어차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심적으로 스키 타는 게 그냥 저희가 땅 위에서 그냥 걷듯이 그렇게 편안해야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물어보고, 사실 조금 무서워요, 사실 뭔가 넘어질 것 같아요 라고 이런 피드백 대답이 오면 저는 일단 스키 타는 게 편안하고 안정되게 탈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더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운동신경과는 별개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점점 실력이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비교해라 이거뿐만 아니라 저도 되게 지금 인터 할 때도 그렇고 되게 안정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내가 뭔가를 더 하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 기선적 영상이 이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뭔가 틀어질 것 같은데, 그때 뭔가 제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항상 스타트할 때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뭔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뭔가 폴질을 하고 나서 한 번 스텝을 밟거나, 아니면 폴질을 하고 나서 한 번 자세를 낮춘다거나 하는 이런 이제 밸런스를 잡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점으로 타고 있는, 제가 가장 기술보다 저는 깊게 가업을 합니다, 자세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보다는 밸런스와 안정감에 대해서 중점으로 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제가 또 벨크를 탑니다. 왜냐면 제가 벨크를, 이게 사람마다 이제 스키를 타서 스키 브랜드마다 타는 느낌은 다 다르지만 제가 느꼈던 벨크는 되게 그립력이 뛰어난 스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각을 세웠을 때 스키가 설면에 잘 파고 들었다는 이 확신을 주게 돼요. 제가 그걸 느껴야만 오케이, 안전하다 라는 걸 느끼고 그대로 낮아지면서 누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와의 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론은 스키어의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스키고요. 네, 그리고 자,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마무리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현이스키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작년에 최근에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제가 스키로 대학을 가게 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2018년 이렇게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북한에 가서 스키를 타고 왔었어요. 북한 선수들이랑 이제 그런 경험들, 이제 별로 저한테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저희 블로그에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 리뷰하는 남자거든요. 왜 리뷰하는 남자냐면 가장 편안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리뷰하는 남자 그냥 보내주시면 그걸 지적질하면서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의 잘못된 자세나 이제 보통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슷한 유형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 영상을 보면서도 본인의 잘못된 점을 좀 더 이제 깨우침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그분 중에 3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3분을 영상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김학래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스키라는 운동 자체가 아무래도 이 소비하는 운동이거든요. 테니스나 야구나 배드민턴 이런 모든 것들은 소비하는 운동이고, 채우는 운동이 헬스나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은 채우는 운동이에요. 내 몸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몸의 근력을 높여주고 내 몸을 쓰는 운동. 그렇죠? 그런데 테니스나 배드민턴, 골프, 스키 이런 것들은 다 소비하는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쓰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쓰면서 내가 기술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맞나요?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채우는 운동과 쓰는 운동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키는 쓰는 운동이다. 그러면 아까 김학래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본인의 신체의 능력이 채우는 운동으로 많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타시는 스키를 더 잘 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강재환 대모님도 계시지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저도 뭐 일주일에 5일을 운동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꼭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체력이 있고 그 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타고 싶어 하는 게 쇼턴 아닌가요? 맞죠? 쇼턴, 카빙 잘 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쇼턴 카빙을 타는데 쇼턴을 오늘 타러 내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갔어요. 쇼턴을 타러. 근데 쇼턴 타러 갔는데 쇼턴 한 슬로프에 몇 턴 할까요? 몇 턴 할까요? 대략 말씀해보세요. 6번? 한 슬로프에? 그거는 롱턴도 아닌데 그건 슈퍼인데. 그쵸? 맞아요. 쇼턴은 타고 싶었지만 6턴에 그냥 내가 슬로프 다 내려가는 거죠. 느낌은 쇼턴인데. 못해도 한 20턴에 30턴은 하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확 쓰죠. 오늘 이 상태 별론데 컨디션이 좀 안 좋나?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해보죠. 시작 해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야 치웠냐? 괜찮냐? 나 별론데? 막 이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중3면 딱 가가지고는 어때요? 만만하죠? 그래서 이게 치우는 운동과 소비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 소비하는 운동을 배우러 오셔서 그 기술을 좀 더 향상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즌 내내 조금 주말에만 스키 타신다고 하면 평일에 그냥 생각나실 때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만이라도 조금씩 아니면 계단 한두 층이라도 그냥 조금 걸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는 스키도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운동을 잘 하려면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나중에 또 카빙 얘기 나오면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스쿼트를 한다라는 거는 이 몸이 이제 어깨, 무릎, 발목까지 골반까지 해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스키가 이대로 일어나나요? 이대로만 움직이나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몸도 틀어지죠. 턴이 되니까요. 그죠?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요거 자세 취해 본 적 있어요? 할 때 왜? 안 해봤죠? 살면서 이 자세를 취해 본 적이 있어요. 체, 다운. 자, 어때요? 체, 다운. 어때요? 이게? 어색하지만 여기서도 할 줄 알면 거기서도 할 줄 알겠죠. 근데 여기서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갔다 해요? 그죠? 그 버거운 부추에 날씨 춥죠. 지나가다 보면 사람 우르르 막 이러죠. 모두 내려오죠. 막 하면 막 무섭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 나오냐 이거죠. 안 나오죠. 쇼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때요?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하죠? 그죠? 카빙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일자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내가 쓰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은 훨씬 더 내전근이나 이런 데 허벅지 안쪽이나 이런 데 힘이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면 힘을 이렇게 옆으로 쓰니까. 그럼 누가 잡아 당겨봐. 누가 다 올렸을 때 내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은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썼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키를 탔고, 뭐, 선수는 5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고, 평생을 스키를 탔고, 국가대표 선수도 5년을 했고, 뭐, 인천 와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어때요? 몸 자체가. 그 근육에 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뭐, 열심히 일하시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고, 뭐 하니까, 어때요? 이런 근육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서있기라도, 연습이라도, 이런 자세라도, 다음은 이 자세라도 좀 취해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놓으시고, 이 근육을 좀 깨워놓으시면, 벽 잡고요. 하시면 훨씬 더 좀 더 나은 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발간 같은데, 타이런이에요, 그죠? 설명이 죽입니다. 하는 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농담이에요. 마상하는 거 아니시죠? 아,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때요? 잘 타시죠? 네, 잘 타세요. 큰 거.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얘기 드릴게요. 여기 O2 아니에요? 맞죠? O2. 와, O2에서 저 음동 처음 했잖아요, 제가.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아,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종합발광 연습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맞나요? 아, 말을 못 하시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스톱해주세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혹시 여러분들 그 몸의 중심 자체를 어디다 놓고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경이다. 정경이다. 몸의 중심을 정경에 놓고 타야 된다. 손. 그 다음에 중경이다. 가운데다. 당연히 후경은 없겠죠. 있어요? 후경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후경 빠지면 우리나라 사람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정경을 놓고 타시는 것 같아요. 지금 타실 때 정경을 몸에.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중경 맞아요. 저도 중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정경은 이 스키 앞에 탑 코와 스키 테일이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경이면 어때요? 까치발을 들고 걷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슬로프에서 내가 불안정하겠죠. 양발 다 입국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내가 컨트롤하게 편하게 지고 있고, 그죠? 훨씬 더. 그러니까 중경에다 놓고 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신체 능력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좌측으로 쏠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쏠리고, 어떤 사람은 뭐 층만이 있어갖고 왼쪽으로 쏠리고 다 달라요. 하지만 내 중심 자체는 항상 앞으로보다는 가운데다 놓고 타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하시는 걸 보면 상단에서는 앞으로 타야, 정경으로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중사면 이유는 그냥 중간에 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네. 맞대요. 다행히. 상단이나 하단이나 다 똑같이 중경에서 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상단에서 타시는 거 보면요. 거의 눈이, 디테일에 눈이 팡 하고 뿌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앞테일에 가운데에서 눈이 틀어져요. 보면 눈발이. 왜냐면 착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탑 앤 테일이죠. 탑 앤 테일이 뭐예요? 탑 앤 테일이 슬라이딩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를 잘 눌러서 어떻게 돼요? 탑도 안으로 들어오고 테일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 눈이 팡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키의 가운데를 잘 눌러서 스키 엣지 당연히 세워져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정경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뒤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트위스트 치듯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어떻게 돼요? 힘없이 틀어지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속도가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내가 여기서 아니 센터에다 놓고 스키를 타면 여기서 착 하면 이 자세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탁 하면 착 하면 어떻게 돼? 앞은 약간 이렇게 돼요. 뒤꿈치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컨트롤이 안 돼요. 요 얘기를 듣고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한번 보세요. 네. 앞으로 계속 전진업을 끊임없이 하세요, 지금. 전진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전진업을 하는 순간 어디에 힘이 하중이 실려요? 스키판에? 앞에 실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앞이 실리니까 어떻게 돼요? 뒤가 날아가는 거예요. 가볍게. 훨씬 더 눈을 더 힘을 가운데도 놓고 더 테일 쪽에다 힘을 더 실어줘서 스키를 턴을 하면 훨씬 더 컨트롤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여기 팔로우 샷 보면요. 이거는 중심이 가운데 있어서 여기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 옆으로 움직여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머리가 어떻게 일어나요? 위로 일어나죠? 이렇게 위로 일어나요. 그런데 아까 거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앞으로 일어나요. 오케이.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슬로프를 내려가면 이 상황이잖아요. 맞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평지고 슬로프가 이렇게 이 상황이죠. 그럼 이 상황이면 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 뒤로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요게 이게 기준선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뒤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요렇게 일어나야지. 똑바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거보다 전진업은 뭐예요? 이 기준선보다 앞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진업은 하지 않는 거다.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중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경으로 업을 하면 뭐예요? 진짜 정경이 되는 거예요. 아까 트위스트 치듯이. 그런데 정경업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많죠. 후경으로 빠진 사람한테는 정경으로 가라고 해야 되겠죠. 왜? 뒤에 있으니까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그대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사람 보고 또 정경으로 일어나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왜? 기준이 안 맞잖아요. 너의 상태가 지금 뒤로 빠졌으니 가운데를 가기 위해서 정경업이 필요해 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그죠? 이거 많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애매하고 한국말로 애매하고 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포지션이 지금 포지션이 정확하게 센터에 있으니 너는 그대로 일어나도 될 것 같아. 너는 그대로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컨트롤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낫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두가 다 정경업을 해야지 잘 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게요. 자, 어때요? 각이 있어요, 없어요? 패러렐 그냥 우리 노멀하게 그냥 패러렐 그냥 이렇게 스키밍성 패러렐을 타는 것보다 레벨 1에서 패러렐 뭐지? 패러렐 그거보다는 어때요? 각이 서있죠? 그죠? 더 서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더 많은 각을 사용을 할 줄 안다면 어떻겠어요? 더 샤프하게 스피어서 탁 하고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업다운에 이분이 여기 안 계시지만 그냥 영상을 받았는데 아깝게 떨어지셨어요. 아깝게 떨어지셨는데 좀 더 이 다운하는 자세가 아까 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깥발의 힘은 잘 실릴 수는 있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각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샤프하게 빠져나오는 것보다 하고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아쉬웠긴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상하의 움직임보다는 약간 좌우의 움직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탈 때 아까 제가 전중후 그러니까 스키를 올라서 있을 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러니까 위, 아래 그 다음에 좌우 그죠? 요것만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전중후 앞뒤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좌우로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에지가 카빙이 걸려서 카빙성 스킹을 타신다고 하면 훨씬 더 에지를 처음에 세팅 자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팅을 하고 여기서 다운을 할 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스키의 날을 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세우면서 턴을 해야지 여기서 그냥 패러렐 턴, 그냥 노멀한 패러렐 턴처럼 사용해버리면 스키가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밖에 안 된다. 여기서 다운. 그렇죠. 여기서 에지 걸었죠. 다운. 어때요? 각이 좀 아쉽지 않아요? 이건 카빙 못해. 풀카빙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어때요? 자세가 낮아요? 높아요?
높죠?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브먼트, 이 폭의 크기가 커면 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이 뉘어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뚝하빙을 하더라도 위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약간 상하의 움직임이 더 많지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다운을 했을 때 다리가 모양이 양쪽 발, 아웃에지도 같이 넘어갔나요? 아니면은 아웃에지는 안 넘어갔나요? 아웃에지 안 넘어갔죠, 지금. 안쪽 다리는 서 있죠, 지금. 이해가 돼요? 요거 서 있죠? 요건 누워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체중이 어디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안쪽. 그렇죠, 안쪽.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발이 어디가 있어요? 밖에 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체중이 안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모님 저는 안쪽 발도 같이 넘기고 싶어요 하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줘요? 우리 배웠잖아요. 바깥발에 체중을 더 많이 정확하게 실어주고 안쪽 발은 조작이 가능할 겁니다. 그때 안쪽 발을 같이 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아무튼 뭐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얘기해 보려고 했고 영상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선물을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고 혹시나 또 스키장이나 이렇게 되면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또 감사드리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훈이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네, TNJ 컴퍼니 소속 김현수 선수입니다. 네, 이게 준비된 무대는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오자마자 이제 준비를 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은 PPT가 준비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 4년 전 PPT고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걸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PPT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제는 제가 스키 탈 때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에 대한 걸 3가지를 적어놨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깊어지는 기울기 가능한 축의 세팅이라는 건데요. 네, 턴의 전반에 바깥발의 체중 이동 명치를 축으로 산 아래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체격이 되게 크기도 하고 키도 큰 상태에서 제 장점을 잘 살리는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부족한 단점인 부분 제가 밸런스가 되게 많이 약했습니다. 네, 기울기를 많이 가져가는 상황에서 밸런스가 약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문제점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의 개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선수 시절에는 축을 항상 골반으로 맞춰놓고 탔었고요. 상체에는 부동이 없이 항상 산 아래 방향을 바라보고 턴을 하게 만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록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고 대신에 이제 타는 게 너무 밋밋한 부분.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안 하고 인터로 넘어왔을 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큰 체구를 이용한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축을 좀 더 올렸어요. 명치까지. 그래서 이 명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스키를 타고 있고요. 네, 기본적인 거 이제 뭐 밸런스 이런 거는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명치를 기준으로 이 명치가 낮은 상태에서 업동작을 하면서 안쪽을 되게 많이 넘어가게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한 이제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 밸런스는 이제 주변 코어 근육으로 그거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그 깊은 기울기를 가지고 나서 이제 저는 그럼 스키를 눌러야죠. 어떻게 누를까요? 제 체중이 장비 다 포함하면 90kg 정도에 나갈 거예요.
체중 그냥 밟고만 있어도 스키 충분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해서 고속에서의 외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힘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자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 기울기를 만들어 놓은 다리는 결국엔 어느 정도의 고정이 있어요. 다리는 무릎 같은 경우는 앞뒤로 이렇게 굽혀지는 동작밖에 없고 골반은 다행히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골반 위에 있는 상체를 좀 더 바깥발 쪽으로 눌러주는, 상체를 덮는다고 하죠. 그 동작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력뿐만이 아닌 이제 속도에 대한 저항하는 힘을 이제 버티려고 다리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그거를 더 이용을 하기 위해서 상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체 사용을 했을 때 그러면 상체가 저희는 숙여지잖아요. 그런데 지면 상황에서의 숙여졌을 때 제 포지션은 살짝의 전향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상태에서 전환할 때 이걸 다시 서서 펴버리는 동작이 아닌 이 상체를 그대로 산 아래로 던져버리는 느낌을 가지고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랬을 때 아까 기울기를 가져갔고 그거에 대한 매력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했을 때 스키는 되게 많이 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휘는 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 스키를 밟은 상태에서 풀게 됐을 경우는 그러면은 평평하게 밟았을 때는 튀는 방향은 위에요. 위쪽인데 그거를 만약에 상체가 오히려 산 아래 방향으로 먼저 진행을 한 상태에서 그 반발력을 순간적으로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상체 포지션이었고요. 그러면은 외력으로 인해 스키를 가압하는 힘에 의해, 이 탄성에 의해서 리바운드가 돌아옵니다. 스키는. 그거를 이용해서 제 느낌을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흔히 사이드 스텝, 옆에서 밟고 다시 차나갈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저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스키를 탈 때요. 그거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스키라는 도구이고요. 스키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전 아직도 스키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기울기, 프레스하는 방법, 그리고 그 리바운드를 이용한 전환 동작이었고요. 왼쪽 첫 번째 보면은 동그란 반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을 때 기울기가 많이 없어요. 기울기가 많이 없고 그냥 반듯하게 긴 턴이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서 오늘 리바운드는 거의 비슷한 값의 턴 홀을 만들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저희는 슬로프에서 속도라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속도라는 힘을 받아서 조금 더 길게 속도를 많이 받아간 상태에서 그 외력을 이용해서 힘을 많이 쓰게 되면 똑같이 그 다음 턴을 더 깊게 만들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그러면은 더 차보자, 외력을 더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을 때 이거는 연습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예요. 만들어진 결과고요. 진입각이 되게 깊어졌을 때 그만한 그거에 대한 힘은 스키가 작용을 해서 이제 다음 턴을 넘겨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더욱더 깊어지고 더 강한 힘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스키의 원리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지금 포인트 부분이 이제 산 정상이고, 이제 밑에 부분이 산 아래 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일자로 직각용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힘의 방향이고요. 턴의 전반부일 때
제가 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력이라는 거는 제가 낼 수 있는 힘, 제 몸으로 낼 수 있는 힘을 이제 빨간색인데 여기 색깔이 잘 안 나오는데요. 빨간색으로 해서 이제 저는 빨간색 방향으로 업동작을 합니다. 업동작을 해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만들어 갑니다. 쭉쭉쭉 만들어 가서 그러는데 잘 보시면은 턴 전반부 때는 산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의 턴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산 아래로 떨어질 때 계속 안쪽으로 업동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희미하게 보이면은 화살표 방향이 좀 약해지죠. 초반에 강한 힘으로 업동작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저의 신체의 한계점처럼 다 섰을 때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점을 이제 폴라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도달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폴라인에서부터의 이제 방향을 보면요, 내려오는 힘에 이제 저항하는 턴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이쪽에 내려오는 힘에 저항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때서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외력으로 사용을 하게끔 이제 자세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화살표 방향을 보면요, 화살표 길이랑 방향의 위치가 다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상체 사용량을 어떻게 더 많이 사용을 하는지, 이게 얼마만큼 미세하게 컨트롤이 되면은 더 부드럽게 보이고,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딱딱한 스키가 될 거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올려놓은 자료고요. 네. 그래서 좀 시즌 초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이제 J턴과 J턴에서 이어지는 C턴으로, 저희가 초반에 이제 스키 신고 출발할 때 첫 턴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저희 첫 턴 바로 전반부를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턴은 폴라에서부터 후반부를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후반부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 턴을 그려가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넘어져도 돼요. 좀 많이 넘어져 봐서 합니다. 시합 때도 많이 넘어져 봤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결과를 얻어서 정보화를 해야 돼요. 제 몸으로.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그냥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있고요. 첫 턴이 그래서 이제 턴의 마무리가 된 부분 이후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떨구냐에 따라서 이제 턴의 깊이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TNJ 컴퍼니 소속 김현태 데몬스트레이터입니다. 네, 아까 제 동생도 그랬듯이 저도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이거는 제가 레벨 3 연수회 때 이제 해야 될 걸 준비 중에 있었던 거라 아직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서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우선 저희 경력부터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23년도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대표팀에 되어서 올림픽까지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올림픽을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정이 조금 생겼지만 올림픽을 출전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선수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인터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23년도에 완전히 선수 은퇴를 하고 23년부터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대모를 시작을 하고 작년 시즌 기술 선수권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60일에 전일본 기술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 슈퍼 파이널까지 진출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는 또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높은 곳까지 갔다 온 것 같아서 좀 저도 아직 꿈같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본 기술 선수권을 통해서 조금 한국이랑 다른 점을 느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선수들이 시합 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실력의 80%? 잘 타야 80%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정말 잘 타는 여자 선수가 내려오고 있다가 넘어졌는데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경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자기가 실수를 한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최대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게 너무 좀 차이가 큰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냥 넘어지면 마이너스 15점이 끝나버리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실수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의 마이너스 있었지만 그래도 플러스 점수를 받는 것을 보고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서 여기서는 실수를 뭐 해도 상관이 없네라는 마음으로 한국에서보다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참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는 가장 이거는 생각도 못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2위를 2번 하였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서 아시안 게임 메달을 노린 적이 없어서 군대를 그냥 갔습니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군대를 그냥 다녀온 뒤에 도전한 시합이어서 보통 2위를 하면 울거든요. 군대에 가야 되니까 선수들이 2위를 하면 밑에서 울고 있어요. 원래는 대한민국 선수들은. 저는 누구보다 진짜 기쁘게 환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상 저의 경력은 이거군요. 제가 여러분이 스키를 탈 때 스키에서 턴을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속도를 줄이거나 장애물을 피하거나 이 두 가지 때문에 턴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제 과거에는 나무를 피하기 위해서 턴을 했겠죠. 근데 이제는 슬로프가 잘 다듬어져 있고 우리가 턴을 하는 주 목적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스키가 노멀 스키랑 카빙 스키로 바뀌면서 조금은 이 감속을 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노멀 스키였을 때는 게이트 세팅 자체가 굉장히 직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속이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만히 기다려주는 게 가속이었고 스키를 비틀어서 밀어주는 게 감속이었겠죠. 근데 이 레이싱, 이제 카빙 스키가 만들어지면서 레이싱 쪽에서는 게이트의 각이 깊어지고 종적인 활주보다는 횡적인 활주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저기 오스트리아 솔덴에서의 그 게이트 사진인데 여기서는 경사에서 게이트가 20개 이상이 꽂힙니다. 근데 그 경사를 그냥 프리스키를 타면 10턴을 못해요. 그렇지만 게이트 세팅을 하면 20턴을 합니다. 이렇게 레이싱에서는 직선적인 아래로 종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횡적으로 가는 걸 더 중요시하거든요. 턴을 하는 이유는 레이싱에서도 감속입니다. 그럼 기록을 재야 되는 종목에서 감속을 하면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에서 가속 구간이 노멀 스키와 많이 이제는 변했어요. 이전에 가속을 하기 위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스키를 탔다면 지금은 스키가 휘어졌던 스키가 빠져나가는 구간, 스키를 정말 많이 휘어주는 구간 이후에 스키가 풀어져서 빠져나가는 구간이 카빙 스키에서는 가속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가속 구간이 아니라 감속, 그 이후에 턴 마무리 이후에 체인지 직전에 잠깐이 가속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군대 전역을 하고 하이원 실업팀에 있을 당시에 거기 직원분들을 무료로 이틀 동안 강습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저한테 강습받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선수여서 좋겠다. 자세 신경 쓰지 않고 일자로 달리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대충 강습을 하고 끝냈던 기억이 있는데 선수라고 일자로 달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옆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게이트를 돌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모습을 인터에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탈 수 있을지를 그게 이제 저의 스키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직 준비 중이라 많이 미흡해요. 지금 이거는 다른 거 말고 기록에만 신경을 써서 그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2012년도 이태리 알타바디아에서 있었던 월드컵 경기고요. 기록 차이가 5초가 났죠. 이거는 월드컵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기록 차이였습니다. 이게 테드 리게티라는 미국 선수인데 제가 이 선수를 모방하면서 정말 스키가 많이 발전을 하였는데 이 테드 리게티가 이때가 게이트 세팅은 24m, 25m로 되었지만 스키의 회전 반경이 35m로 바뀌었을 첫 해예요. 그러니까 스키가 반경이 35m인데 27m짜리 게이트를 어떻게 타지? 라는 생각에 다른 선수들은 모두 예전 노멀 스키와 같이 직선으로 게이트로 떨어진 뒤에 스키를 비틀어서 가자라는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테드 리게티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멀리 완전히 바깥 라인을 타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지금부터 포인트가 되는 거를 완전 다르게 생각을 해내는데 이거는 지금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교본의 129페이지를 보면은 오버크로스와 언더크로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버크로스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체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펴주면서 스키에 힘이 빠졌을 때 체인지가 되는 거고, 언더크로스는 내가 낮게 구겨주면서 체인지가 되는 거 언더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런데, 이건 테드 리게티의 이제 연습 영상인데, 잠시만요. 이 영상을 봤을 때 테드 리게티는 오버크로스일까요? 언더크로스일까요? 오버크로스일까요? 언더크로스일까요? 네, 테드 리게티는 저 두 가지의 장점만을 골라서 찾아냈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오버크로스의 장점은 다리가 펴져 있기 때문에 외력에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즉 카빈 스키를 타려면 오버크로스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점이 몸이 펴지면서 체인지가 늦어집니다. 한마디로 몸이 다 펴진 뒤에 업어치기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35m짜리 스키를 24m 게이트 안에서 턴을 해야 되는데 업어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크로스의 장점을 사용을 하게 돼요. 언더크로스의 장점은 낮은 자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인지가 정말 빨라요. 단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에서 스쿼트 무게를 버티기 힘든 것처럼 낮은 자세에서는 외력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테드는
여기까지는 오버크로스가 이용이 돼요. 턴의 마무리까지 오버크로스의 형태를 확실하게 띱니다. 바깥다리가 정확히 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테드의 머리 높이가 달라졌네요. 테드는 다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았어요. 상하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좌우 운동만 가져왔고 머리의 높이는 일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앉아있는 포지션이 나와 있죠. 스키가 휘어졌던 스키가 빠져나갔던 걸 이용해서 다리를 끌어올려준 겁니다. 그러면 오버크로스와 언더크로스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상태에서 다음 턴을 시작할 때 오버크로스의 단점은 또 내 몸이 펴져 있으니까 스키에 가압이 가려면 폴라인 이후에 체중이 실리게 되는데 언더크로스는 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밀어내면서 스키에 가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다음 게이트까지 직선으로 봤지만 테드는 직선으로 보지 않고 좀 더 아웃으로, 좀 더 하이라인을 타면서 좀 더 아웃으로 돌아오지만 시작 부분부터 스키에 가압을 해서 완벽한 카빙의 한 턴을 만들어버리죠. 이게 물론 2012년도에 나왔던 기술이고 지금은 이렇게 타지 않습니다. 지금은 게이트가 27m로 세팅이 되고 선수들의 스키 반경이 30m이기 때문에 너무 여유가 넘쳐요. 한 턴 한 턴 여유가 넘치고 오버크로스로 체인지를 해도 충분히 게이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터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없지만 누구보다 작은 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경사에서 턴을 많이 하는 게 감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기술을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레인보우 3나 이 기선전에서 일본 기선전의 급경사에 대응할 수 있는 카빙으로 감속을 만들 수 있는 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또 자르고 있지만 저에게는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레벨 3 연수회 때 나머지는 또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